위아래 앞니가 안 물리는 개방교합 오픈바이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심한 오픈바이 같은 경우에 양악수술 권유를 받아서 치료를 아마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악수술이 아니더라도 심한 오픈바이 개방교합도 교정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데요. 그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바르네 치과의 이은희 원장입니다. 지금 보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11세 7개월의 여자 환자로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위아래 앞니가 안 물리고 교합이 점점 이상해지는데 여기 선생님은 좀 그냥 기다리라고만 얘기를 자꾸 하셔서 교합이 점점 나빠지는데 기다린다고 해결될 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찾다가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앞니가 전혀 물리지 않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막대기 같은 거에다가 혀끝을 뾰족하게 대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아이스크림 막대기에다가 혀끝을 뾰족하게 댈 힘이 없습니다. 즉 혀가 축 늘어져 있어서 그런 힘을 발휘를 할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이 아이의 치열을 한번 관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처럼 물리는 곳이 어금니 있는데 한두 개 치아 닿는 거 말고는 거의 대부분의 치아가 떠있는 심한 개방교합을 가지고 있는데요. 혀가 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위아래 앞니가 도저히 다물어질 수 없는, 즉 위아래 앞니 사이에 치아 사이에 혀가 늘 끼어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합을 맞추고 위아래 앞니가 물리게 하더라도 물릴 수가 없는 이유들이 됩니다. 따라서 교정치료를 단순하게 치아를 조이고 눌리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치료를 하면서 혀에 대한 위치, 운동성을 좋게 하는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장치를 새로 부착을 했을 때 사진이고요. 여기에서도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혀가 위아래 앞니 사이에 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의식을 하지 않으면 늘 이렇게 혀가 치아 사이에 껴있는 채로 위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 달 정도 경과됐을 때 위아래 앞니 사이로 혀가 이렇게 축 늘어져서 껴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혀의 좋은 위치, 그 다음에 혀가 어떤 기능들을 해야 되는지 그걸 학습을 하도록 알려주고 혀의 운동성을 좋게 만드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교정치료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2달 정도 경과가 되고요. 3달 정도 경과가 되고 4달 정도 경과가 되면서는 교합이 거의 다 개선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처음 상태에서 한 달 정도 지나고 2달 정도 지나고 한 3달, 그 다음에 4달 지냈을 때는 거의 정상 교합으로 회복이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4달 동안 굉장히 세게 치아에 힘을 줘가지고 치아를 막 꽉 눌리면서 치료를 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환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좋은 혀의 위치, 그 다음에 혀가 어떤 운동들을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 운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거를 교정치료와 함께 진행하는 걸로 인해서 4달 만에 이렇게 좋은 교합 변화라고 하는 걸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4달 만에 얼굴 모습도 많이 달라진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구강 근기능 훈련이라고 하는 MFT라고 하는 걸로 알려진 여러 가지 혀에 대한 연습 방법이 있는데요. 이 연습 방법을 통해서 꽤 촘촘하게 혀의 운동성을 좋게 만드는 훈련들을 교정치료와 함께 하는 걸로 인해서 이렇게 좋아진 변화를 빠르고 안전하게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19세 7개월의 남자 환자분으로 양악수술을 하고 싶어요 라는 주소로 병원에 내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혀가 밑으로 쭉 늘어져 있어서 위 치아와 아래 치아 사이에 깔려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양악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혀의 운동성이 개선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양악수술 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치열이 벌어지거나 아래가 나오는 이런 재발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혀의 운동성을 좋게 만드는 걸로 교정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치료를 하고 이렇게 치료가 끝나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치아 사이에 혀가 껴있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습관은 아닙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치료를 이렇게 마무리해서 좋은 교합을 형성을 제가 해드렸는데요. 그 후에 1년 정도 내원을 하니까 교합이 살짝 떠버리는 이런 현상들을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물어보니까 오랫동안 비염이 있었고
내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데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면서 공부를 하면 그 숨소리가 옆 사람한테 자꾸 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나도 모르게 살짝 입을 자꾸 벌리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거 이상으로 더 벌어지게 되면 벌어진 치아 사이로 혀가 점점 더 껴들어가는 걸로 위아래 앞니가 더 많이 심하게 떨어져서 심한 개방교합으로 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입술을 잘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잘 붙이고 있는 것들을 지도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난 이후에 교정장치를 사용한 건 아니어도 6개월 이후에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교합이 개선이 된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치아를 둘러싼 입술, 혀라고 하는 부분들은 치아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좋게 만드는 걸로 인해서 교정치료를 할 때 술자가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의 치아 움직임이 훨씬 더 수월하고 안전하고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구강 근기능을 이용한 심한 개방교합의 치료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